제가 성격 심리 전문가이자 소비자 행동,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학 박사인 건 아시죠? 유레카를 외쳤어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만미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두리스트 있으시죠? 투두리스트는 우리가 할 일을 적는 목록이잖아요. 그 투두리스트 통해서 시간 관리하시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시죠?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투두리스트를 작년에 찢어버렸어요. 어플을 쓰고 있었는데 그 어플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투두리스트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시간 관리 방법, 투두리스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하루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스몰 스텝스 같이 해요.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인데요. 7살 아들을 키우면서 만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하우스 오브 엠버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거의 매일 인스타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고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또 지자체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요. 엄마들의 소규모 모임을 자주 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내면서 유튜브도 최근에 시작을 했죠. 작년 여름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투두리스트를 펴보면은 오늘 해야 할 일이 10가지, 15가지, 20가지일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그 20가지 일 중에서 오늘 생성한 일이 아닌 일주일 전, 한 달 전, 6개월 전에 생성한 일들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죠. 투두리스트 어플은 했다고 체크를 하면 보통 그 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가지를 해냈어도 15가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정말 바쁘게 산 것 같은데 한 일이 한 개도 없는 기분이 드는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채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전날 10개, 15개 못한 일들이 계속 다음날로 넘어와서 저를 옥죄기 시작했거든요. 해야 할 일을 매일 쌓아가기만 할 뿐 일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8월에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거의 4, 5년간 인스타라는 매체에서 매일 출근하듯이 계정을 운영을 했는데요. 8, 9월쯤 되니까 인스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만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기가 싫었어요. 저에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6살 난 아들과 대화를 했어요. 윤우야, 엄마 너무 피곤한데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심플하게 그럼 내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서 대단한 자유와 또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밤이 되었는데 끝마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별 영향을 안 줬더라고요. 6개월간 내 투두리스트에 있었던 일들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생각하니까 별다른 영향을 안 줬더라고요. 내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만든 감옥에 나를 가둔 거였죠. 내가 몇 날 며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건데 사회에서 나에게 부과하는 의무 또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꼭 성취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내 투두리스트에 무작정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배분해야 될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내 시간은 언제나 평생 24시간밖에 안 주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 되도록 많은 일을 구겨 넣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어제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오늘까지 끌고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저에게 족쇄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투두리스트는 저에게 아주 무거운 자책감과 부채감을 안겨주었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구겨 넣는 게 제대로 된 시간 관리인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인가? 분명 나는 하루 종일 엄청나게 바쁜데도 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제가 찾은 답은 제가 투두리스트에 적은 일들 중에 내가 생산적이었다고 믿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믿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날 투두리스트 어플을 삭제해버렸어요.
그 어플을 삭제하니까 굉장한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유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우선 제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은 일들을 덜어내기 시작했죠.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의무에 의해서 혹은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또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일들의 우선순위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인스타를 잠시 접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스타를 쉬고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별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인스타를 매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속에서 살았는데 안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에너지가 나고 건강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생산성이란 수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이구나.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죠. 그때부터 저만의 투두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어플을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플을 쓰면 전날, 일주일 전에, 6개월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조차 기록으로 자꾸 저를 괴롭히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는 노트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노트를 열어서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적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적을 때 숫자 제한을 둬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10개, 15개, 20개를 적으면서 어차피 못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수의 일을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만 적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3가지는 행동으로 적어보기로 했어요. 그 전에 투두리스트를 적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일도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절대로 끝내지 못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들도 투두리스트에 적었죠. 그렇게 적다 보니까 하루에 그 일을 완료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실패감과 자책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3가지를 적을 때는 반드시 하루 안에 완료할 수 있는 행동을 적기로 했어요. 유튜브 공부하기 대신에 유튜브 5편 보기, 책 읽기 대신에 책 10페이지 읽기, 신사업 구상하기 대신에 신제품 레퍼런스 10개 찾기. 이런 식으로 제가 완료할 수 있는 행동 위주의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죠.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성과가 나거나 성취가 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이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게 오늘의 중요한 할 일일 수도 있고, 남편과 관계가 소원했다면 남편과 술 한잔하는 게 중요한 할 일일 수도 있죠. 요즘 건강이 안 좋다면 반드시 산책을 1시간 하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해야 하는 일, 오늘 반드시 완료하고 싶은 행동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딱 3가지만 적고 그 행동들을 완료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서 3가지를 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책을 하거나 패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못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3가지 중에 1가지를 못했다면 그게 중요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나에게 별다른 가치가 없었을 수도 있고 1, 2번이 너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3번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못해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행동에 집중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나에게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 3번 일은 별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봐. 1번, 2번이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3번을 못 해냈어도 나는 오늘을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말이죠. 다음 날이 되면 절대로 전날의 일을 끌고 가지 않기로 했어요. 어제 중요했던 일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장에 새롭게 3가지 행동을 적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했더니 저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의 우선순위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배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나에게 중요한 행동이 딱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행동을 어떻게 하면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3가지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들은 쉽게 덜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3가지를 하다가 또 거기에 연결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나에게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죠. 또 내가 당장 이룰 수 없는 중장기적인 목표나 남들의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하루하루 행동에 집중하니까 생각이 훨씬 적어지고 우울감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죠.
투두리스트가 나쁜 이유는 내가 적은 일조차 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체크를 하는데 급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전히 나의 행동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오히려 빼앗기게 돼요. 제가 성격 심리 전문가이자 소비자 행동,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학 박사인 건 아시죠? 심리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제 지식과 전문성 플러스 우울증과 번아웃을 아주 자주 겪는 저의 정서적인 불안정함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렇게 몇 달을 하고, 또 제가 인스타에서 수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스몰 스텝스 노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최적화된 노트예요.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고, 또 페이지를 여시면 딱 3가지의 할 일을 적으실 수 있어요. 칸이 넉넉한 이유는 연결된 행동을 같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하루가 끝났을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했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적기 위함이에요. 다음 날이 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투두리스트에는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마구잡이로 적혀 있다 보니까 사실 의미 있는 기록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할 만한 일들을 적은 이 스몰 스텝스 노트는 나에게 일기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적은 노트를 돌이켜보면 나에게 그때 당시에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게으르다는 생각에 자책하고 패배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엄청나게 바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산성이 안 오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을 못 해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스몰 스텝스 같이 해요. 고정 댓글에 스몰 스텝스 노트로 이어지는 결제창이 있어요. 결제창 안에 들어가시면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제 인스타를 방문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스몰 스텝스를 쓰면서 했던 기록들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시간은 내가 지배하고 또 내가 배분하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해서 나에게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해내시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우선순위가 정립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스몰 스텝스 해요.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